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재 대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7천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수요조사 코너를 시작했었고 그때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작했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바로 5천을 돌파하고 또 제가 다시 7천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7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수 만을 향해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만을 설정하고 도달할 때까지 또 수요조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제가 워낙 이제 반도체를 작년부터 밀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아간다, 계속 간다, 무섭게 간다, 끝없이 간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도적이 될 수 있는 특히 오늘의 반도체 쪽을 중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인스카니스 앞으로 정말 강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라이브 방송 시간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삼성전자니스 들고 있고 또 소부장들 들고 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벌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400%뭐 좋은 수익들 나오고 있고 또 한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480%, 뭐 소부장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스부터 뭐 유진테크, PSK 이런 기업들이 벌써 450%, 막 30%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서 주도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300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한국 증시는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660조 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보니까 860조 원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에는 우리 선행퍼가 7.75배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니까 7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올랐겠지만 상당히 지수는 올라왔지만 저평가 영역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심에 있는 AI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 기업들이 AI 투자하면서 나타나는 흐름이고요. 그 투자의 부분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주도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정부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자체에서 세금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감세법안을 통해서 비태기업들에게 세금 해제라든지 혜택을 좀 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투자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선순환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가격이 한 53%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면 가치는 100%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력보다 실적으로 이익에 대한 가치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과 동반된 상승이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올라왔지만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변화된 환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모리 업황이 업사되고 있고요. 최근에 ETF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ETF가 지금 7배 그리고 또 반도체 ETF 거래 대금이 34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에 대비해서 상당히 외국인 거래 비중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한 57조 원을 매도해 놨고요. 근데 최근에 4월 달부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 미국의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블루콜리 플랫폼 통해 가지고 한국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지금 외국의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콘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좋은 콘텐츠로 삼성전자니스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배터리라든지 노보사까지
잘 분석해 주다 보니까 이 컨텐츠 통해서 지금 서비스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확실히 저도 피부에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과 실적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HBM뿐만 아니라 또 D램, 낸드까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또 파운드리 쪽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건요, 기업의 가치가 상향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만의 TSMC의 우리가 이익을 보면 대만 TSMC는 올해 한 129조 원, 130조 원 정도 벌어들이는데 삼성전자는 330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350조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500조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대만 TSMC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메모리 기업이라는 점을 들고 나서 이제 어떤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운드리까지 잘하게 되면 대만 TSMC처럼 몇 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TSMC가 다 모두 AI 반도체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이 삼성전자라는 한니스를 통해서 좀 더 메모리 장기 공급 계획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버 쪽에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지만 또 모바일 시장도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도 무시할 수 없죠. 30% 이상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바일도 살아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HBM 가격들이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HBM3 제품, HBM4, HBM4E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간 칩 개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3 제품보다 네, HBM4 같은 경우는 가격이 38% 가격 인상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개수를 팔더라도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범용 반도체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부족한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구조적 변화 중 하나 아까 이제 파운드리 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만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모리에다가 네, HBM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낸드 제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대 반도체하고 이제 이 메모리가 이제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두뇌 역할하는 시대 반도체, 손발이 되는 네, D램,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있는 낸드 쪽, 이 구조적 변화.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 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TSMC가 다 못 만드는 물량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져온 물량을 또 패키지가 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은 삼성전기가 있잖아요. 삼성전기는 MLC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죠. 기판에다가 거기에 대한 부품,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 미미세서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네,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캐파가 풀이죠. 다 못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AI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다양한 투자도 하겠죠. 자기만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겠죠. 최적화된. 그래서 쇼티지가 나오니까 그 낙수 효과를 최근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삼성전자가 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부터 테슬라, AMD, 다양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HBM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 하단에 있는 이제 노직 다이라고 있거든요. 노직 다이. 이 노직 다이가 4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그죠? 이제 삼성 한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TSMC하고 협력하는데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도 더 기대해야 되겠죠. 내가 직접 만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쪽도 좋아지고 또 파운드리 쪽도 사업부도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나노급도 전반 수율이 50에서 60%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60% 이상이 올라오면 상당히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죠? 네, D램, 네, 또 낸드, 파운드리까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고객사가 이제 AMD가 있는데요. 네, AMD. 네, 핵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MD의 HBM 공부하죠. 네, 그래서 AMD 쪽의 실적을 보니까 지금 네, 이게 딱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경쟁하고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AMD거든요. 근데 AMD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58% 8억 달러가 증가했고 50% 성장했고요. 다음 분기에 AI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112억 달러. 네, 그런 부분은 거의 더블이잖아요. 더블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 HBM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쪽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또 하나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기 HBM도 들어가지만 가속기 들어가는 이 GPU 물량에서도 동사가 또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사가는 이제 그 AMD가 CPU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텔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쪽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시장이 거의 1200달러로 성장이 나갈 걸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객사가 잘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겠죠. 네, 이 점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초보자분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는 시대 반도체가 있죠. 두뇌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여기 보통 여기 그 시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CPU, 네, GPU, 엔비디아 그리고 여기에 뭐 NPU 막 이런 관련 제품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 딱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명령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네, D램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 실어나는 것처럼 데이터 실어나릅니다. 그럼 낸드는 이 데이터를 또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하는 곳. 그래서 여기 시키면 네, D램이 여기서 낸드에서 데이터를 실어서 가져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네, 읽고 쓰고 하게 되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결과물을 만들면 또 D램이 실어서 다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역할하는 그리고 메모리는 네, 옮기는 역할과 D램 그리고 저장하는 공간이 낸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이 꺼져도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주목받는 거라고 여러 개 이제 특징적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GPU, HBM, SD 이제 이걸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산 GPU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셰프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그 데이터를 연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셰프들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요리를 또 조리대에서 돌리겠죠. HBM 보시면 돼요. 고속으로 돌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식자재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는 곳이 바로 낸드랑 SSD라고 보시면 돼요. 대용량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그러니까 GPU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고 거기서 처리하면 또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처리하려면 머릿속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D램, 쌓아올리는 D램, 고용량 D램이 가서 데이터를 실어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시 결과물을 가져다가 또 여기다 저장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HBM도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학습량도 많아지고 결과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SD, 이게 낸드 쪽이거든요. 낸드, 대용량 저장소가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HBM뿐만 아니라 이 SD, 낸드 제품이거든요. 낸드. 네,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네, SD 제품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까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는 이제 이택 생산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
인텔이 있는데 인텔은 이제 자기네 거 만들기 바쁘죠. 근데 이 생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 뭐 반도체 회사 유명한 거 알잖아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AMD도 마찬가지. 근데 이 회사들은 설계만 해요. 설계. 이게 막 공장이 없는 거죠. 이게 펜리스. 네, 공장이 없다. 펜리스. 설계만 합니다. 그러면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죠. 이 공장을 그게 바로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거를 생산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생산한 걸 나중에 고객들이 받겠죠. 다시. 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OS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왜 삼성전자가 이쪽에 파운드리에 그렇게 적자인 불구하고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성공하면 네, 메모리도 하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지금 부족함, 그러니까 캐파가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증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증설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지도 매입하면서 거기에 증설도 하고 공장도 지으면서 이어져야 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뭐 TSMC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최근에 뭐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뭐 GS도 급등 나오고 또 관련된 뭐 장비 회사도 또 이제 최근에 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삼성전자 하니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대만 TSMC도 대만, 미국, 일본에 투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간다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메모리 쪽, 네, DRAM, HBM 여기다가 네,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주 고객사들은 애플도 AMD도 삼성전자에 이제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애플은 이제 한이스 쓰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 회사들의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만드는 건데 지금 가부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화 상태. 그래서 애플과 AMD가 삼성을 찾는 거죠. 파운드리 쪽으로 구도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잖아요. 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 전자에게 AMD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메모리한테 너무 부족하니까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년은 5년 공급 계약을 하는 거죠. 네. 물량이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일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또 계속 호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전 없었던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딜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냥 메모리는 줄게. 우리가 메모리 만들어 줄 테니까 삼성전자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건을 내릴 수 있잖아요. 좀 더 메모리 가격 싸게 줄 테니까 파운드리 물량을 달라는 거죠. 옛날에 애플과 AMD의 시대 반도체 물량은 삼성전자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TSMC 뺏겼습니다. 뺏겼던 부분을 봤을 때는 물량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딱 TSMC가 가부화 상태에서 뭔가 이원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삼성전자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또 메모리를 장기 공급을 받으려면 삼성전자한테 뭔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파운드리죠. 네, 이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호재가 막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 서버형 DRAM 관련 반도체도 지금 MRDI, MM이라 해가지고 또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어떻게 패키징에 따라 나오는데 새로운 이제 이런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HBM에 대한 리더십은 상당히 확고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이스가 이제 올해 257조 원. 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000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딱 나눠봐 보세요. 올해 257조 원을 벌어들이면 포가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4배 정도 안 되는 거죠. 그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400조 이상.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한일스가 내년에 1000조 영업이 나온다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점도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부족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도 있지만 낸드 SD
낸드 쪽의 제품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낸드 쪽이 더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올해 예상도를 보면 세계에서 네 번째 그리고 삼성전자는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대비해서 상당히 네, 어깨를 나란하는 거죠. 근데 주가만 거의 뭐 5분의 1 정도 수준이 있는 거죠. 엄청 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니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겠죠. 물론. 네. 이거 올해 하반기 막 찍히는 거라서 그러면 실적 확인하면서 조정 나왔다 실적 확인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실적하고 방영되니까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가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네, 30만 원 했던 회사는 36만 원 올리고 있고요. 또 하니스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170만 원 이렇게 했던 회사들이 200만 넘어가니까 네, 이제 200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의 167만 원, 170만 원까지 가까이 오고 있죠. 벌써. 네. 계속 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500조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한 4배, 3배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래도 더블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올라가면은 지수 만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보셨잖아요. 두 회사가 움직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7,400까지 올라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실적에서 이제 비트기업들 실적들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으로 AI를 투자해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AI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쪽에 투자해 보니까 지금 이쪽에 100% 넘는 이익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수익가 커지고 있다.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에 연결되고 또 투자 보니까 또 AI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인프라 쪽의 관련주들이 뭐 반도체부터 뭐 전력 인프라 쪽, 에너지 인프라, 통신 인프라, 통신 장비주들부터까지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0년 주도주는 이 AI 확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이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한 6,300에서 6,500달러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천억 달러 예상을 투자하겠다. 7,250억 달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에서 OBBBA 네, 감세본을 통해서 이 투자하면 또 그거를 또 수익으로 네, 세액공제로 좀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주기 때문에 또 투자를 더 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이익의 컨센서스 상향하는 명분이 또 생기는 거죠. 투자를 더 전방에 많이 하니까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 매출의 60%는 반도체 쪽이 가져오는 겁니다. 반도체 투톱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투자를 컨센서스가 6,500억 달러 정도에 맞춰서 딱 했는데 7천억 넘어가니까 그만큼 또 이익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60%. 예,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보면 서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가장 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목표 상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SD 제품, 낸드 제품인데 이번에 4월달 수출해 보니까 715%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론 AI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또 생성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저장을 해야 되죠. 사람처럼 뇌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저장하지 않잖아요. 이 컴퓨터는 저장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D램이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D 제품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제가 아까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설명드린 게. 네, 그래서 최근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 보니까 251% 증가했습니다. 낸드 제품을 제공하는 쪽입니다. SD. 네,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가 더 수혜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키포인트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지금 한 100달러에서 지금 674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도 500%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주도 매출 대비해서 7배 정도 지금 남아있다. 증가하고 있다. 전방 앞으로 더 좋다는 거죠. 네. 확실히 이제 4월 달에 수출해서 이제 178% 반도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 안에 자세히 보니까 메모리만 따로 띄워보니까 278%, 컴퓨터에서 아까 115%, 515%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SSD 보니까 700%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가격이. 예, 3월 달에가 128기가짜리가 17달러 정도에 됐거든요. 근데 4월 달에 24달러 올라왔어요. 자그마치 저점에서 765% 증가했습니다. 거의 더 소외됐었거든요. D램 대비해서. 근데 상당히 낸드 쪽에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네, 그 HBM에 대한 성장성도 크고, 또 범용 D램도 상당히 크고 있는데, 최근에 낸드까지 여기에 플러스 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장하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톱톱 이익의 성장과 또 전방 수요 확대와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평택 P4 공장 증설하고 있고, 또 5에서는 이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6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투자를 많이 늘릴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 되는 이 시점에서 450조 원에 대한 긴 플랜으로 투자가 전개됩니다. 축구장 400개, 네, 평택 쪽으로 증설이 전개되고 있고, 또 미국 테일러 쪽에 2나노급 관련해서 2나노급 관련해서 또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니스도 마찬가지로 용이 반도 클러스터에 증설이 되고 있고요. 청주 쪽 M15X에 올 3만 장에서 올 9만 장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팹 1공장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기플 600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청주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M15 공장이 있고요. 청주 쪽에 옆에가 M15X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3배 정도 늘리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HBM 쪽으로요. 네, 1나노의 이제 1C 나노급 최상단에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HBM 때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물량이 드러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증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됐고요. 하여튼 반도 투톱 정말 대박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계속 날아간다, 보유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소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반도체 가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핵심적인 내용들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지금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 한국에서 최고의 컨텐츠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송지호 골드픽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한국경영TV에서 출연하고 있죠. 네, 7시 37분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반도체 상한가 같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같죠. 유니텍스도 상한가 같죠. 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부터 또 관련주도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다 저점에서 알려드렸는데 다 감사 인사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런 중요한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많이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호에 12시에 라이브송, 12시에 만나요. 라이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서로 궁금한 점 있으면 소통할 시간이니까요. 평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